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시면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Using Deep Learning with FER 2013 데이터셋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캐글의 공모전에 나왔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얼굴 감정 인식을 하는 예제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주피터 노트북에서 감정 인식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웹 화면을 통해서 카메라 정보를 감정 인식해서 보여주는 그 샘플입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 한 3시간 정도 잡고 그리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우리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는 모든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제가 줄였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앞에서 우리 카메라 정보 이용해서 숫자 이미지 실시간으로 인식했잖아요. 이것도 카메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미지 인식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웹브라우저 화면에 띄울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는 설명합니다. 캐글의 데이터셋 설명하고 CNN 모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측 시스템, 여기서는 플라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ER 2013 이거 2013년도에 있었던 캐글 경진대회죠. 공모전입니다. 페이스 이모션을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인공신경망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그 알고리즘들 비교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여기 이 대회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R 2013 tar.gz 파일인데 지금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어요. 오래전 거여서 이 데이터 탭 들어가더라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tar.gz 파일을 열면은 CSV 파일 하나 있는데 이 CSV 파일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SV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 파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열은 이모션이 숫자로 0이면은 angry, 그 다음에 2면은 fear, 이런 식으로 이모션이 숫자로 인코딩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이미지의 화소 정보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48 곱하기 48 이미지예요. 요 이미지가 B열에 들어있고요. 길이는 48 곱하기 48이니까 2304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C열은 위시지죠. 여기는 뭐 트레이닝 셋인지 아니면은 테스트 셋인지, 테스트 셋일 경우에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를 가르쳐주는 열, UCG란 열이죠. 보통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시키고 나머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 FER 2023 데이터는 사람의 전면 얼굴을 감정을 인식하는 그런 대회였죠. CSV 파일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패키지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의 리드 CSV 이용해서 파일이 있습니다. D 리미터는 콤마고요. 그렇게 해서 자, 0번째 행 그리고 모든 열을 빼오죠. 앞에서 잠깐 엑셀 파일 보면요. 제가 박스를 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읽혀져서 어디에 저장되냐면 템프에 저장되죠. 자, 그리고 mp.fromString 이거는 문자 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건데요. temp.pixels는 아까 엑셀 파일의 두 번째 열이었잖아요. 화소 정보들이 공백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화소의 값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판다스로 읽으면은 전부 다 문자열이 되거든요. 이 문자열을 mp.uint, unsigned int 파일 타입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문자열의 구분자는 공백으로 해주세요. 즉 공백으로 나눠서 그것들의 타입을 unsigned int 8로
만들어서 템프 이미지라는 변수에 저장해 놓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런데 그냥 저장하면 1차원으로 되니까 뒤에 리쉐이프 해서 저장하죠. 리쉐이프 48 곱하기 48 그러면은 템프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롬 스트링에 의해서 문자열이 공백으로 잘려져서 언사인트 인트로 바뀐 다음에 이것이 쉐이프가 48 by 48로 바뀌었죠. 그래서 48 by 48짜리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웹플로 라이브러리 imshow라는 함수 이용해서 컬러 맵을 그레이로 해서 화면에 보여주면 오른쪽처럼 보여줍니다.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오픈CV를 이 코드에서 사용 안 했는데요. 이 뒤쪽 가면 오픈CV 코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CV 코드, 그 OS 코드도 나중에 여러분이 실습하실 거라면 미리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픈CV는 PIP 인스톨 오픈CV 파이썬 하면은 설치된다는 거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CSV 파일들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거예요. 아까는 한 개 파일만 이미지 파일로 바꿔서 화면에 띄워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픽셀즈라는 열의 값들을 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해 놓자 이거죠. row.usage 뭐 트레이닝인지 밸리데이션인지를 use 디렉토리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모션이 이거 CSV 파일로 읽어드리면 다 문자로 바꿔서 이모션 디렉토리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은 8자리 10진 숫자 앞이 0으로 채워진 숫자 이름 .jpg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만들죠. 데이터는 반복문이 실행되면서 요 로우가 뭐냐면은 한 행에 있는 데이터죠. 거기에 픽셀즈라는 열 값을 가지고 공백으로 분리해서 unsigned int 8로 하고 reshape 48 곱하기 48 해줘라 이거죠. 그리고 디렉토리 경로를 문자열을 읽고, 그 다음에 패스 경로는 문자열에 이미지 이름까지 이어서 make dir 이미지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write에서 이미지 패스하면 이미지 패스가 이미지 패스에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 파일에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직접 어떤 얼굴들이 있는지 보고 불필요한 얼굴이 있다면 제거하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서 퍼센트 프로그레스 그리고 프린트만 넣어줬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뭐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죠. 뭐 파일에 이미지만 잘 써져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은 CSV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이미지들을 제공을 한다면 앞 과정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엔 CNN 모델을 만드는 거죠. CNN 모델을 만드는 거 한 번씩 해봤다는 거죠. 여기는 픽 사이즈는 48이라고 했죠. 이미지 크기가 48 곱하기 48. 그리고 앞에서 그 얼굴들을 CSV 파일에서 읽어서 얼굴 데이터를 CSV 파일에서 읽어서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에 변경시켜 저장해 놨잖아요. 픽 사이즈는 도화지 크기죠. 가로 12 인치, 세로 14인치 크기 도화지를 그리고요. 이 CPT는 이제 개수를 세기 위한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열이 6개, 행이 7개. 그리고 거기에 숫자를 다 채우는데 이게 각 그 디렉토리별 처음 6개 이미지만 채우자 이거죠. 그래서 레인지가 0,6 이렇게 돼 있죠. 디렉토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는데 이 디렉토리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미지 패스는 베이직 패스는 이렇게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죠. 이미지 디렉토리 뒤에 뭐가 붙어요? 뭐 트레이닝인지 뭐 테스트인지 이런 것들이 붙고요. 그러고 나서 익스프레션은 어느 거죠? 앞에서 이렇게 os.list.dir base path plus training 앞에서 만들어진 디렉토리 중에서 트레이닝 디렉토리에 있는 걸 하나를 빼와서 익스프레션에 저장하고 그 익스프레션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 그 파일명을 지정하고요. 최종적으로 imshow에서 저장되고 한번 봅니다. 오른쪽이 그 그림이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걸 활용해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는 이미지 증강에 사용되는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CSV 파일 데이터를 우리가 파일에 저장했잖아요. 그 이유는 케라스에는 그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에 flow라는 것과 flow from directory라는 거가 있어요. 이 flow from directory는 특정 디렉토리의 파일을 읽어서 이미지 증강을 해줘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flow from directory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파일에 저장했던 거죠. 여기서는 배치 크기가 128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치 크기가 128인데 그래서 저 배치 크기를 flow from directory의 배치 사이즈 인수에 매핑 시켰죠. 여기에 클래스 모드도 뭐 카테고리컬, 컬러는 그레이스케일 이런 것도 다시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클래스로 인식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 케라스 모델은 제가 이렇게 CNN은 4개,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3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임으로 앞에서 뭐 레지넷, 알렉스넷 이런 거 쓰지 않고요. 직접 구현해 보려고 한 거고, 여러분은 저거 다른 네트워크 이용해서 학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I 서버가 아니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감안하고 하셔야 되겠죠. 자, 케라스 모델 정의하기 위해서 레이블 값들의 개수를 봅니다. 클래스의 개수죠. 총 감정이 몇 개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감정이 7가지가 있죠. 7가지니까 여기 MB 클래스 이제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7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시퀀스를 이용했죠. 케라스 CNN 모델을 4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돼요? 64, 3,3 3,3은 필터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패딩 옵션 same, input shape 48 곱하기 49 곱하기 2 48 곱하기 48짜리 채널이 1개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배치 정규화를 사용했죠. 활성화 함수는 레로, 그 다음에 맥스플링 2x2짜리로 맥스플링 했고요. 드롭아웃 비율 25%. 두 번째 컨버루션 레이어는 뉴런의 수 128개, 3x3짜리 웨이트, 패딩 옵션 세임, 제로 패딩 쓴 거죠. 배치 정규화 사용하고 액티베이션 함수 레루, 그 다음에 맥스플링 2x2, 드롭아웃 25%.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하죠. 뭐만 달라요? 뉴런의 수만 다릅니다. 이렇게 뉴런의 수 512개, 또 네 번째 컨버루션 레이어도 512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참고로 여기 그 3,3을 5,5라고 적잖아요. 모두 다 5,5라고 적으면은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양이 될지. 어떤 거냐면요, 이전 레이어의 출력, 그리고 현재 레이어의 누렌의 수, 그리고 웨이트의 수 이용해서 그 레이어의 웨이트의 총 수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네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레이어 누런이 512개니까 512개 특징 이미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512개의 특징 이미지에 3 곱하기 3짜리 웨이트가 적용이 되죠. 이게 다시 몇 개예요? 512개죠. 근데 만약에 3 곱하기 3을 5 곱하기 5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저장 공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 3x3짜리를 전부 다 5x5짜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대략 한 2배 정도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3개인데 하나는 뉴런은 256개, 또 하나는 512개, 또 하나는 512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출력층에서 활성화 함수 소프트맥스 쓴 거고요. 배치 정규화는 한번 예전에 봤죠? 그레디언트 벤싱,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활성화 함수를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웨이트 초기화를 정해본다든가, 아니면 러닝 레이트를 낮게 한다는 건데요.
요거 외에도 배치 정규화라는 게 있다는 거 설명했었죠. 자, 케라스 이용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옵티마이저는 아담 왜 쓰는지는 전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 했었습니다. 아담. 그 다음에 컴파일, 그리고 체크포인트 콜백도 만들고요, 얼리 스타핑 콜백도 만들고요, 그리고 핏 제너레이터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죠. 예전에는 핏이었는데 이번에는 핏 제너레이터 갖고 학습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지를 제너레이팅 시키는데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미지 증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증강하는 객체를 지정할 때는 핏 제너레이터입니다. 여기에 제너레이터는 트레인 제너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스텝스 퍼 이폭은 트레인 제너레이터의 개수를 트레인 제너레이터의 배치 크기로 나눈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1 리프단 몇 번이나 실행되게 할 건가, 이거죠. 웨이트가 몇 번 바뀌게 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블러드릴 사용할 그 배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 원래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폭 1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한 번만 하세요. 저도 제 컴퓨터 사양이 낮은 건 아닌데 한 번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실제 학습은 대략 100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아마 몇 시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요 예제를 여러분이 좀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으면은 AI 서버에다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참고로 AI 서버에 주피도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작업하면은 다른 사람이 작업했을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또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를 지정했고요. 밸리데이션 스텝도 계산해서 넣고 콜백 지정했죠. 체크포인트 얼리 스타핑.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실행시키는데 여러분 많이 하지 말고 한 번이나 두 번만 해보세요. 그래도 시간 꽤 걸리니까요. 제가 이미 잘 만들어진 모델 그리고 훈련된 웨이트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제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거든요.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파이참이라는 게 필요해요. 파이참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거든요. 또 오른쪽은 파이참 도구 이용해서 만든 프로젝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참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에 모델.json 파일을 저장해 놨던 거를 넣으세요 이 말인데요. 모델.json은 앞에서 그 케라스 인공신경망 모델 있잖아요. 그거를 JSON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요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모델만 따로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라스 프로젝트 안에 넣어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웨이트 99.06537.h5 이거는 제가 제 컴퓨터로 꽤 오랜 동안 실행시켜서 만들어 놓은 모델입니다. 체크포인트 콜백과 얼리스타핑 콜백을 넣어서 실제 실행은 200번을 실행시켰어요. 근데 199번 하고 그 이후로 모델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종료됐던 걸 웨이트가 가장 높은 걸 가지고 왔는데 웨이트가 아니고요.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걸 가지고 왔는데 0.6537은 가장 예측을 잘하는 모델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 모델.py 파일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는 Facial Expression 모델이라는 클래스고요. 이 init은 생성자죠. 파이썬의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이 생성자에 JSON 파일과 그 다음에 weight 파일을 전달하면은 JSON 파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모델 from JSON 하면은 JSON 파일로부터 모델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load weight 이용해서 웨이트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make predict 펑션 해야 predict라는 함수가 만들어져요. 모델에. 그래서 나중에 predict emotion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이 predict라는 함수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self.pres라는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셀프.프레드 이용해서 아그맥스 하면은 가장 큰 값의 인덱스로 반환하죠. 그거 이용해서 이모션 리스트, 뭐 영어로 앵그리, 피어 이런 것들 중에 인덱스에 맞는 위치의 것을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모션 텍스트가 반환이 되겠죠. 이거는 카메라.py 파일입니다. 카메라.py 파일은 앞에서 정의한 페이셜 익스프레션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하르 캐스케이딩 클래스파이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르 특징 분류기 이용해서 얼굴의 전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얼굴의 전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징 분류기가 이 엑셀 파일입니다. 이 엑셀 파일은 여러분 여기 github.com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특징 분류기에 대한 하루 특징 분류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파일도 제가 YS에 올려 놓을 거예요. 이 파일을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앞에 또 제이슨 파일 옮겨 놓으라고 했죠. 웨이트 파일도 옮겨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cv.cascade classifier 하루 특징 분류기 이용해서 이제 특징 분류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facial expression 모델 앞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만든 거잖아요. 모델.py라는 파일에서 요 클래스를 불러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from 모델.py 파일에서 facial expression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데요. 모델 인수로 뭐하고 뭐 집어넣었어요? 제이슨 그 다음 웨이트 넣었죠. 제이슨과 웨이트 넣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박스 친 아래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비디오 카메라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비디오 카메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비디오 카메라 객체를 실행시키고 비디오 카메라 0번 카메라를 잡겠다 이거죠. 그리고 소멸될 때는 비디오 릴리즈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Frame이란 함수 안에서는 비디오로부터 한 개의 프레임을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혀졌는지 안 읽혀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냥 버릴 거예요. 프레임만 받죠. 이렇게 프레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레이스케일로 바꿉니다. 여기 참고로 BGR2 그레이죠. RGB2 그레이가 아니고 BGR2 그레이라고 돼 있는 거. OPCV에서 이미지 컬러 이미지 읽어오면은 순서가 블루, 그린, 레드 이렇게 되니까요. RGB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케일, 디텍트 멀티 스케일 하면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얼굴들만 찾아줍니다. 이 디텍트 멀티 스케일의 객체는 페이스 C죠. 이 페이스 C는 앞에서 설명했던 여기 캐스케이드 클래스파이어 이용한 특징 분류기죠. 특징 분류기 이용해서 프레임으로부터 찾아내는 것이죠. 몇 개만 찾냐면요, 5개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스 C부터 X, Y는 얼굴을 찾은 왼쪽 상단, WH는 폭,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프레임 따로 얻어와야지. 그 얼굴 이미지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얼굴 이미지를 리사이즈 하죠. 48 곱하기 48. 왜냐면은 애초에 학습시킬 때 학습 이미지 크기가 48 곱하기 48이니까 그거하고 똑같게 리사이즈 시켜서 ROI로 잡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모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이 프로젝트 이모션이라는 함수는 여기 구현되어 있잖아요. 모델.py 파일에.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측한 걸 가지고 텍스트, 풋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짓죠. 그러면 이제 얼굴 왼쪽 상단에 감정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운드 박스도 그려줘야죠. 렉탱글러. 이렇게 하고 JPEG 파일을 2바이트로 해서 넘겨줘요. 그러니까 JPEG 데이터를 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요 클래스에 getFrame이란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카메라에서 얼굴들만 빼내죠. 그래서 얼굴들만 빼내가지고 각 얼굴 가지고 이모션을 예측을 해서 그거를 어디다 화면에다 뿌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웹까지 아니고 나는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비디오 카메라 0번 잡아서 아이트로는 무한루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로부터 프레임 읽어서 ESC 키가 눌려지면은 릴리즈하고 창을 닫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FR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다음에 멀티 디텍트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것 갖고 중심점, 그 다음에 너비 높이 빼내서 얼굴 영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원 이미지 Y부터 Y 플러스 H, 그리고 X는 X부터 X 플러스 W까지 이를 잡고요. 그 얼굴 이미지를 48 곱하기 48로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늘려야겠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측한 데이터를 화면에 텍스트로 찍고 바운드 박스도 입력합니다. 요건 앞에서 설명 이 내용하고 캡프레임 함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지금 보는 것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요. 플라스크 프레임워크, 이건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플라스크 프로젝트도 만드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요건 제가 자료를 프리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요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서 app.py라는 파일인데요. app.py라는 파일은 함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함수에 위에 뭐가 있냐면요, 골뱅이 app.rou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서버를 띄워놓고 서버로 접속한다면은 http 그 다음에 IP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나오고 바로 이게 슬래시로 끝나죠. 여기에 슬래시로 끝나면은 요걸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데, return render template index html은요, index html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크는 요 플라스크라는 클래스 이용해서 플라스크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런 골뱅이를 아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테이션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니라는 함수는 인수로 카메라 객체를 받아요. 그래서 무한루프 돌리죠. 무한루프 돌리면서 프레임을 받아서, 카메라로부터 프레임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화면의 특정 영역에 찍는데요. 요게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오타 내시면 안 돼요. 제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도 잘 묶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아래쪽 비디오 피드, 비디오 피드는 URL에 비디오 피드가 들어가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여기서는요 리스폰스란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디오 카메라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니얼 함수 인수로 넘겼어요. 제니얼 함수는 방금 요 함수, 이 비디오 카메라 객체가 이쪽 카메라로 전달이 돼서 yield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참 독특한 것은 마임 타입을 지정해 놨어요. 마임 타입은 멀티파트 x 믹스드 리플레이스, 그리고 바운더리는 프레임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화면에 카메라 이미지를 화면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는 이 앱을 m.run에서 실행시켜야죠. 요 앱을 실행시키면 요거에 의해서 웹브라우저도 실행됩니다. 호스트는 0.0.0.0, 디버그는 true. 디버그 true로 하면 디버그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HTML 문서에서 뭘 넣냐면요, 뭐 헤드, 바디 요건 그대로 다 넣는 거고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이 브라우저에 보여지게 되는데, img는 그림을 웹브라우저 화면에 넣는 거예요. 그 중에 src는 그림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건데, 거기에 중괄호 2개와 그 다음에 url4 비디오 피드를 지정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여기서 중괄호 2개는 플라스크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파이썬 코드입니다. 요게 실제 파이썬 코드에서하고 이거하고 다른데요, 이 플라스크에서 요 2개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파이썬 코드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디오 피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URL을 만들어서 요청해 주세요라는 것이 URL4예요. 그럼 앞에 이제 현재 요 HTML 문서를 접속했을 때 사용한 IP 주소 포트 번호가 앞에 붙어서 전송이 된다는 것이죠. 실행은 그 app.py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run 플라스크 하면은 실행시켜져요.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한 파일들을 별도로 또 실행 파일들을 올려 놓을 텐데요. 만약에 그 실행 파일을 플라스크에서 압축 풀어놓고 불러드리면은 플라스크 오른쪽 상단에 패키지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빨간색 메뉴가 뜰 거예요. 그거 이용하셔도 좋은데, 이거 하려면은 패키지가 플라스크, 그 다음에 오픈CV, 텐서프로 얘네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이참에서 세팅지에 파일 메뉴의 세팅지에 프로젝트 인터프리트 다 가서 프로젝트 인터프리트 항목에 시스템 인터프리트라는 거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요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동영상 만들어서 다시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카메라를 사람 얼굴에 보여주면은 얼굴을 바운드 박스 친 다음에 이 표정까지 보여주죠. 현재 인식률이 66%, 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게 어디예요? 그쵸? 좀 빠르게 진행했죠.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마음먹다 보니까 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요걸 하는 방법, 직접 카메라로 어떻게 실행시켜서 시연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풀편집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불필요한 내용 잘라내고, 그리고 편집 좀 했더니 예상 시간보다 20분 정도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FER 2013 데이터의 웹 기반 인식을 직접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메모장으로 몇 가지 내용 작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도 띄워 놨습니다. 자, 먼저 뭘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하셔도 좋아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은 주피터 노트북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별도의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jetbrain사의 파이참이라는 도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jetbrains.com 들어가서 요 사이트 들어가면은 방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툴 메뉴에서 파이참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은,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파이참 메뉴를 선택하면은 파이참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은 파이참 프로페셔널 에디션과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프로페셔널 에디션은 무료로 쓸 수 있긴 하지만 한 달밖에 못 씁니다. 이건 유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에디션, 이거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이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이 학번이 있다면은, 대학에 학번이 있다면은 파이참 사이트 내에서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 사항이고, 저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브라우저 상에 카메라 영상을 띄우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하는데요, 사이즈가 대략 한 300메가 정도 됩니다. 300메가 다운로드 받는 사이에 파이썬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이 파이썬 왜 들어왔냐면, 여러분이 보통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지 않죠.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지 않고 대부분 아나콘다 설치하고 아나콘다에 있는 파이썬 쓰는데,
만약에 파이썬을 별도로 설치할 때 바로 보이는 여기 파이썬 3.8.5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파이썬 코드는 테스트 다 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이썬 가지고 텐서플로우는 실행이 안 돼요. 이 파이썬 3.5, 8.5 여길 클릭하면은 이게 32비트용이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64비트 컴퓨터에서는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별도로 설치하신다면은 다운로드지 링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좀 내려오면은 여러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에서 윈도우가 윈도우 10이 아니고 윈도우 7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이썬 3.7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3.7.8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굳이 3.8까지는 필요 없죠. 3.7.8 클릭하면은, 그리고 화면을 좀 내리면은 OS별로 여러 개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명령도 있고 그 다음 윈도우용도 있는데, 윈도우용 중에서 윈도우 X86 64 익스큐터블 인스톨러를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설치하셔야, 그래야 텐서플로어가 설치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아니면은 아나콘다에서 콘다 명령으로 텐서플로어 설치해서 쓰셔야 되죠. 저는 요거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어디서 사용할 거냐면요, 파이참에서 사용할 거예요.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시간은 이 파일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 받거든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동안 우리 YSEC 사이트 있죠. YSEC 사이트에서 파일을 몇 개를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오늘 수업 자료는 여기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이 중에서 emotion.g 파일과 그 다음에 weight 99-0.6537.g 파일,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weight 파일은 50메가가 좀 넘어서 압축 파일로 올려놨는데요, weight 파일은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emotion 파일도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어 놓으셔야 되는데, 먼저 다운로드된 emotion과 weight부터 압축을 풀어 놓죠. 이 파일은 이렇게 다운로드 디렉터리에 압축이 됐는데요, 저는 이거를 emotion.g 파일은 C 루트에다 옮겨 놓겠습니다. C 루트에다 옮겨 놓고, 그리고 여기서 압축을 하나 풀어 놓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된 디렉토리입니다. 제가 PPT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다만 안 들어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웨이트 파일입니다. 학습을 시키고 웨이트를 저장해 놓은 파일인데요, 요거는 안 들어있어서 이거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는데,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파이찬 IDE를 설치하고 파이찬을 실행시켜서 프로젝트 연 다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는 파이썬이 다운로드가 아직 안 돼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다 됐는데요, 먼저 파이썬부터 설치 다시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고요. 파이썬 설치할 때 인스톨 나우 바로 누르지 마시고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로 설치하세요. 인스톨 나우로 설치하시면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 들어가서 나중에 이 경로를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커스터마이즈 인스톨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아래 add python 3.7 to 패스도 체크해 주세요.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선택하시고 넥스트, 그리고 설치 경로를 앞부분은 다 지우고 그냥 간결하게 C 아래 파이썬 37로만 설치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찾아가기 편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인스톨 하면은 설치는 어렵지 않게 또 느리지 않게 금방 설치가 됩니다.
파이썬 설치됐고요. 이번엔 파이참 설치하겠습니다. 파이참도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면은 어렵지 않게 설치가 되죠. 파이참은 디폴트로 모든 걸 두고 넥스트만 누르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제를 굳이 해보지 않으실 거라면 파이참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요 영상 이 뒤에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예제를 해보실 거라면 파이참 설치하셔야죠. 자, 설치 완료됐고요. 그 다음 웨이트 파일은 압축 풀어놔야죠. 제가 웨이트 파일은 압축을 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파이참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파이참은 바탕화면에 있는 파이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요. 파이참을 맨 처음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픈 메뉴를 선택해서 C 아래에 있는 이모션이라는 디렉토리를 선택할 겁니다. 아까 이모션.zip 파일 압축 풀었잖아요. 요거를 선택하고 OK 누르면은 파이참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렸으면은 파일 메뉴에서 세팅지 들어가면은 프로젝트 인터프리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엔 이렇게 프로젝트 인터프리터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시고 애드 눌러서 프로젝트 인터프리터를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시스템 인터프리터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는 그 아나콘다 안에 있는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나콘다 안에 있는 파이썬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C 아래에 있는 파이썬 37의 python.ex를 선택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점 3개 누르고 C에 python 37 디렉토리 아래 python.exe 파일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고 OK 누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OK 그리고 OK 하는데 현재 이 상태에는 패키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 않죠. 여기다가 현재 작성된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는 없어요. 인터프리터 선택하고 OK 누르면은 소스코드 내에 있는 여러가지 것들이 스캐닝 되고 그 다음에 코드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앱.py, 카메라.py, 모델.py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걸 실행시키려면은 앱.py라는 걸 실행시켜야 돼요. 여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런 플라스크, 아마 여러분은 런 플라스크라고 안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런 메뉴를 선택하면 얘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처럼 no module named flask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플라스크라는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설치해 줘야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이걸 프로젝트 띄우고 인터프리터 선택하고 잠깐 이 얘기 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패키지가 없거나 문법적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빨간 밑줄이 쳐지거든요. 현재 from tensorflow에 빨간색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마우스로 그 빨간 밑줄을 가져다 대면은 인스톨 패키지 tensorflow라고 나옵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Enter죠. Alt Shift Enter 누르면 이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넘파이 설치하고 텐서플로우는 아까 Alt Shift Enter 입력해서 설치했으니까 설치가 되고 있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To Process Running이라고 뜨죠. 현재 2개가 설치되고 있고요.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카메라.py 파일은 cv2라는 패키지가 임포트 되는데 이거는 인스톨 패키지 cv2로는 설치가 안됩니다. 얘는 뭐 액션지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인스톨 패키지 오픈CV 파이썬이라고 뜨죠. 오픈CV 다시 파이썬이란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돼요. cv2는 이렇게 cv2가 아니고 오픈CV 파이썬이란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앱.py는 들어가 보시면 플라스크가 빨간 줄 밑줄이 떠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 플라스크를 설치해 주셔야 이 앱.py 파일을 플라스크 앱으로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플라스크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웹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에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장고하고 이 플라스크인데요. 얘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빨간 줄이 있는데 가져다 대고 인스톨 패키지 하면은 패키지들이 알아서 쉽게 설치가 됩니다. 따로 pip 명령이나 뭐 콘다 명령으로 설치하지 않고 요 안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쉽게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되면 패키지 인스톨도 석세풀리 나고 안내가 뜨죠. 현재 3개의 프로세싱이 러닝 상태인데 텐서플로우는 사이즈가 좀 커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설치될 때 텐서플로우와 관련된 의존된 패키지도 한꺼번에 설치가 됩니다. 카메라가 연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 카메라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걸 실행시키고 바로 브라우저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의 얼굴인지를 판독하는 그런 예제거든요. 모든 패키지가 설치됐으면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가 웨이트 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현재 app.py, camera.py, model.py 있고 그 다음에 하르 캐스케이드, 프론탈 페이스, 디폴트 XML 파일 있죠. 이거는 하르 특징 분류기로 얼굴 정면에서 본 얼굴 인식할 수 있는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model.js는 제가 앞에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CNN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웨이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웨이트 압축 파일 푼 거를 저기 안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압축 파일 푼 거는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모션 디렉토리까지 옮기면은 이대로 두면 이동이고요. 컨트롤 키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복사가 되죠. 파일명 바꾸지 말고 그대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웨이트 파일이 프로젝트에 추가되죠. 웨이트 파일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상태에서 압축을 해 놓으려고 했는데 압축 파일이 너무 커져서 제가 별도로 놔둔 겁니다. 이렇게 하고 app.py를 실행시키는 거죠. app.py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run 플라스크 하면은 잠시 기다리면은 이렇게 http 127.0.1.1 5000이라고 뜨죠. 여기 링크를 아래쪽 이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면은 브라우저가 실행되고요. 잠시 기다리면은 브라우저에게 카메라가 비친 모습이 뜨게 될 거예요. 제가 별도로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워 놓고 여기서는 얼굴을 검색해서 얼굴 이미지 몇 개를 띄워 놓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해상도가 매우 좋아서 처음에 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얼굴 영상을 가리키면은 얼굴 영상에 대한 얼굴만 바운딩 박스를 치고 그 얼굴이 어떤 감정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정확도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생각보단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이 FER 2013 데이터셋 가지고 정확도를 90% 이상 올린 논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서 학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 논문은 CNN 알고리즘을 바꿔서 뭔가 개선시키기 보다는 입력 이미지를 좀 변환을 시켜서 ROI 영역을 새로 생성해서 모델의 학습 정확도를 높인 예제가 꽤 많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창을 제가 닫아 버리겠습니다. 이 플라스크 앱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은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C나 아니면은 스탑 버튼을 클릭해서 종료해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이 한 번 남았거든요. 근데 한 번으로 남은 모든 내용을 다 마무리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보충 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 하겠습니다. 보충 동영상은 꼭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은 다음 시간이 언제냐면요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추가적인 동영상
올리면 Y 속에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